핵심은 과연 대성이 이 불법 유흥주점의 운영을 알고 있었느냐,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엄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튜브 크리에이터 엄성섭입니다. 자, 오늘은 가수 대성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야외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비온 뒤라서 후덥지근하고 땀도 막 쭉쭉 나는데, 그래도 가수 대성은 지금 음습한 곳에 지금 건물을 대여해 줬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엄튜브는 맑고 투명하니까 이렇게 야외에서 뚫린 곳에서 이 서울 시민의 공간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과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나왔습니다. 잘 붙인다, 잘 붙여. 왜? 대성 건물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됐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알려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운영됐어요. 오늘 폐업했대요. 게다가 이 유흥주점에서는요, 성매매는 물론이고 마약 팔린다,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과연 대성이 이 불법 유흥주점의 운영을 알고 있었느냐,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성이 묵인을 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여기서 취했다면 도의적으로는 물론이고요, 법적 책임까지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기 딱 석 달 전에 건물을 사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대성 빼고는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성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하나씩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건물의 유흥주점, 이미 업계에서는 유명한 곳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곳입니다. 대성의 소유의 빌딩, 어떤 곳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건물은요,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9층 건물이에요. 2017년 시세가 무려 310억 원에 달하는 건물입니다. 1층에 스타벅스가 있고요, 그리고 2, 3층은 유명 연기학원이 있어요. 4층에는 성형외과, 그리고 지하 1층, 그리고 5층, 6층, 7층, 8층, 이 5개 층이 바로 유흥업소입니다. 흔히들 가라오케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대성 건물 옆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요, 대성이 소속돼 있는 바로 소속사 YGK+, 요 건물입니다. YGK+는 모델하고 배우 관리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대성 건물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학동사거리에 아주 핵심 노른자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좋은 빌딩입니다. 여기 유흥주점은요,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했다라고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성 건물의 유흥주점은요, 2005년부터 무려 14년 동안이나 가라오케 영업을 해왔어요. 불법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을 해왔던 곳입니다. 원래는 지하 1층만 유흥업소였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5층부터 8층까지 4개 층도 유흥주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 5개 층. 원래는 지하 1층만이었는데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걸 5개 층으로 늘렸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몫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영업 안 합니다. 낮에는 그냥 문 닫아놓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밤 한 7시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앞에 천막이 쳐집니다. 어떤 천막이냐? 발레 파킹을 해주기 위해서, 주차 대행을 해주기 위한 그런 분들의 천막이 쳐집니다. 그리고 간이 의자와 함께 주차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3, 4, 5 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 대행만 맡기는 손님들만 올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고차 같은 승합차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단체로 손님이 오나? 그 승합차에서는 젊은 20대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3, 4, 5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 무엇이냐? 바로 이른바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 찹니다. 접대 여성이 단체로 온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을 이 유흥주점에서 사실상 남자 손님에게 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좀 나중에 짚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곳이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 과연 불법적인 성매매 의혹까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또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했던 곳인지 직접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직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저 TV조선의 엄성섭 기자라고 합니다. 대성 건물에 있었던 그곳이 가라오케예요? 룸살롱이에요?
예. 예. 시도로 문자로인데 허가가 그 동네가 일반 주택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아, 가로케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면허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가라오케 영업을 하는 거군요. 그 아가씨를 이렇게 고용해서 고용 영업도 하고 그다음에 홀스바 서비스 받아서 이제 그 영업도 다 차는 거죠, 불법으로. 사장님 혹시 그 대성 건물에 입주해 있었던 그 가라오케요. 거기서도 아가씨들 이른바 이 접대 여성이 고용이 됐었던 곳이에요? 알고 당연한 거죠. 그 동네 다 가로케에서는요, 그 영업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돼요. 보도방 사람들이 왔다는. 그렇죠. 보도를 다 써요. 그럼 자체 고용된 여성도 있고 이른바 보도방 여성들도 있고 그런 건가요? 일부에서는 지금 성매매 의혹을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게 가능한 구조예요? 예.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차리려면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임대료를 많이 쓰는 방법. 아, 예, 예. 대동 같은 건물도 아마 수익률이 다른 데에 비하면 많을 높을 거예요. 뭐 유착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어보셨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전직 그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들으셨습니다만은 일단 대성이 유흥업소가 있었던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 왜? 임대료 수익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이런 불법 가라오케 영업을 하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는 그리고 이 유흥주점에서는 통상적으로 여성들이 고용이 되고요. 일부에서는 이른바 보도방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통해서 여성 접대부들이 또 가라오케에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일부 남성들이 원할 경우에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익들로 불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니까 그걸로 또 임대료를 계속해서 건물주에게 주는 모습. 자, 그렇다면은 대성이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두 번째 이유 저희가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주들이요, 대성이 이걸 모를 수가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대성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성의 대리인하고 수차례 미팅을 갖고 가게 룸에 와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다. 불법 영업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 물론 대성은 아니고 대성 측이에요. 그리고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유흥업소 그만두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성 쪽에서 이걸 거부했다 그래요. 왜? 권리금이나 이런 상황들이 아주 복잡하니까 사건이 불거지기 전만 해도 대성 쪽에서는 임대료 수익 때문에 유흥업소가 나가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이 보도를 단독으로 했던 일요신문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TV조선의 엄성섭 기자라고 합니다. 대성 관련해가지고 업주분들 만났다 그래서 단독 보도를 하셨는데 그 업주들은 직접 만나신 거예요? 네, 지난 5월쯤에 제가 직접 만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버닝썬 사태가 터지고 그 업주분들이 그 대성씨에게 좀 불만이 많았어요. 버닝썬 사태가 터지고 그 경찰분들이 그 예. 대성씨 건물에 있는 가게들을 표적 수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속 영업을 하는 중에 룸에 경찰분들이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버닝썬 관련해서 이렇게 관련한 자료를 내놔라, 예. YG 관련한 자료를 내놔라 하면서 업주분들을 소환도 하시고 계속 표적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부터 버닝썬 사태 이후에 대성 가게인 대성 건물인 걸 알고. 네, 맞습니다. 네네. 아니 그런데 대성은 지금 이 건물에 불법 가라오케가 있는지 난 몰랐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지난 5월에 취재하면서 예. 대성시 건물 관리인에게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예. 이런 일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때도 자기네들이 뭐 잠복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뭐 어떤 조치가 없었던 거죠. 네네. 대성도 그럼 여기에 가라오케가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건 알았다는 겁니까? 업주분들 이야기를 전하자면 밤마다 좀 누가 봐도 좀 술집 여성으로 보이는
있는 분들이 우르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건물을 건물 관리인이 그걸 몰랐을 수가 있느냐 또 건물 예. 관리인이 그거를 대성 씨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있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법 영업하다 적발되면 책임지겠다. 이 각서까지 썼다는데 이건 뭐예요? 뭐 업주분들께서는 그 전엔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각서를 쓰게 한 것 자체가 예.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적발됐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쓴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시고 뭐 대성 측 건물 관리인은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뭐 화해 조서일 뿐이다 이렇게 예.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업주분들은 대성하고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다 그러나요? 경찰 표적 수사로 네. 이렇게 좀 매출이 50%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조금 그 가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좀 인테리어 보상금을 조금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거절당하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었지만 뭐 전혀 피해 보상의 의지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성 씨가 입대해 있는 군부대에 직접 찾아가서 뭐 항의를 하거나 그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성하고 연예인 친구들이 같이 이 가라오케에 왔다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본인들이 가게에 온 거를 봤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럼 대성도 그러면은 여기가 가라오케고 그리고 접대 여성으로 보이는 분들이 상당수 들락날락한다는 걸 봤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정할 수가 있죠. 네. 대성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이 불법 가라오케 업주들을 직접 취재를 한 일요신문의 김명일 기자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 대성과 관련한 의혹 있습니다. 대성이 과연 만수르일까? 물론 31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310억 원 다 현금으로 주고 건물을 사지는 않았다고 해요. 한 절반 정도 가까이를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 자, 우리가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서 건물을 사는데 과연 건물에 어떤 업종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몰랐을까? 월세, 아파트 월세 전세 줄 때도 과연 그 집에 세입자가 누구인가? 강아지는 있나? 애기는 몇 명인가? 이것까지 다 알아보는 게 우리 서민들의 다 마음인데 과연 대성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건물을 싹 내줬을까? 정말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성의 건물관리 10년 된 지인인데 대성하고 지금 증언에 의하면 과연 대성하고 이런 상황들을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대성은 20년 된 지인에게 모든 자산을 다 맡기는 건가? 이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대성의 말이 지금 여러 의혹이 있고 그리고 신빙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히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대성이 빅뱅이라는 그룹에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빅뱅은 또 YG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고 있는 사건에 다 지금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뚜렷한 해명 없이 나는 군대에 있으니까 잘 몰랐어요 라는 그 해명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것인지 그건 뭐 엄튜브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주시죠. 엄튜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